요즘 그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리면서 네, 데이터 센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거의 뭐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인데 네, 기존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전력망이 거의 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전기는 필요한데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병목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두 기업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플러그 파워와 블룸 에너지. 둘 다 청정 에너지라는 깃발을 들고 있는데 네, 이 전력 위기를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두 회사의 전략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서 왜 지금 시점에서 한 회사는 좀 고전하고 있고 다른 한 회사는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주식이 더 좁냐 이런 걸 따지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가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 즉, 타이밍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미래를 약속했던 회사 플러그 파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회사는 뭐 녹색 수소 경제의 선구자, 거의 아이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수소 연료 잠지로 지게차 같은 물류 장비를 움직이고 또 물을 분해해서 친환경 녹색 수소를 만드는 전해조 기술을 개발했죠. 네네. 몇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 화두였을 때 플러그 파워는 그냥 미래 그 자체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모든 걸 수소로 바꾸겠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해요. 비전은 정말 멋진데 현실은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25년이요? 이게 기술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계속 문제의 핵심은 플러그 파워의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술은 좋은데 네, 비유를 하자면 KTX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열차를 개발했는데 아직 전국에 철로가 깔리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들이 모든 것을 건 수소 경제라는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마음껏 쓸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너무 완벽한 VR 헤드셋을 만든 회사처럼요. 맞아요. 특히 녹색 수소를 만들고 또 그걸 액체로 압축해서 저장하고 정목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아무리 좋은 열차를 만들어도 철로랑 역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타나겠네요.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약 6억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손실은 무려 21억 달러, 거의 3조 원에 육박해요. 와, 잠깐만요. 계산이 번 돈의 3배가 넘는 돈을 잃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사라지는 구조인데 어떻게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은 이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금이 계속 들어왔고 정부 보조금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회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퀀텀 리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퀀텀 리프요. 네, 비용을 줄이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바로 전해조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해죠. 거대한 수소 운송망이 깔리길 기다리는 대신 그냥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고객이 직접 수소를 만들어 쓰게 하자는 거예요.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죠. 네네. 이걸로 내년 하반기쯤에는 EBITDA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EBITDA 흑자요? 이 회계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실제 흑자랑은 다른 거죠? 네, 조금 다르죠.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뭐 복잡한 회계 용어지만 간단히 말해서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자체만 보면 네. 회사를 운영하려면 세금도 내야 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또 낡은 기계 교체 비용, 감가상각비도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대 비용들을 다 빼기 전 순수하게 제품 팔아서 남긴 영업이익을 이비다라고 합니다. 아하, 완전한 흑자는 아니지만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탄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체력을 키우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 그러니까 이 수소경제라는 큰 그림을 밀어주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전히 우호적인가요? 그게 바로 플러그 파워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험난한 산입니다. 아하, 몇 년 전만 해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지만 지금은 정치적 환경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렇군요. 결국 아무리 내부에서 발버둥 쳐도 정부가 철로를 깔아주지 않으면 기차는 영원히 역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플러그 파워는 수소경제라는 거대한 철도가 깔리기를 기다리는 너무 일찍 도착한 초고속 열차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블룸에너지죠. 맞습니다. 이 회사는 뭘 해결하고 있나요? 블룸에너지는요, 2040년의 미래를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골칫거리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문제? 네, 바로 전력 부족 문제죠. 아, AI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생긴 바로 그 문제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미국 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난 10년보다 5배나 빠를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5배요? 네. 오타가 아니라 정말 5배라고요. 지난 10년 성장률보다 5배나 빠르다는 건데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건 기존 전력망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겠네요. 거의 전력대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가 좀 부족하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AI 혁명을 이끌어갈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지울 수 없게 되는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위기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전력망 병목 현상의 실체입니다. 전력망을 그럼 빨리 확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다릴 수가 없나? 그렇죠. 그럴 시간이 없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고 전력회사랑 협의하고 규제 승인받고 땅 파고 변전소 짓는데 2년 3년이 훌쩍 갑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전기가 들어오길 몇 년씩 기다릴 순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블룸에너지가 파고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블룸에너지는 에너지 서버라는 커다란 상자, 일종의 소규모 발전기를 팔아요. 에너지 서버. 이걸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 갖다 놓으면 전력망을 거칠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개인 발전소를 그냥 옆에 설치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연료를 쓰나요? 이것도 수소인가요? 지금 당장은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주로 써요. 아, 천연가스? 네. 하지만 바이오가스도 쓸 수 있고 미래에 수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소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유연하네요. 네. 이런 유연성이 엄청난 강점이죠. 완벽한 친환경 연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성공 사례가 좀 있나요?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IT 대기업인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네. 계약서에 사인하고 전원을 켜기까지 딱 55일이 걸렸어요. 55일이요? 잠깐만요. 아까 전력만 까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하셨는데 2달도 안 걸렸다는 건가요? 네, 이게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엄청났어요. 어떤 메시지요? 여러분, 전력회사와 몇 년간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게 맡기면 2달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와, 속도가 생명인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실행 능력을 증명하면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로부터 5년간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에 가까운 자금 조달 계약까지 따냈어요. 세상에 7조 원이요? 네,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실탄을 아주 두둑이 챙긴 셈이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플러그 파워처럼 계속 돈을 태우고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서 올해는 19억 달러, 내년엔 24억 6천만 달러까지 예상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올해는 주당 약간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드디어 주당 0.64달러의 순이익,
즉 진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에요. 드디어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흑자 전환이 눈앞에 있군요. 네. 25년간 적자였던 플러그 파워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블룸에너지의 사업 모델이 현재 시장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긁어주고 있으며 수익으로 가는 명확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플러그 파워가 있습니다. 네. 100% 녹색 수소라는 완벽한 미래의 모든 것을 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장기 투자고요. 지난 25년간 그 위험이 현실이었던 투자죠. 맞아요. 다른 한쪽에는 블룸에너지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라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쓴다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리네요. 이걸 진짜 청정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일종의 타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블룸에너지는 우리가 꿈꾸는 100% 친환경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다리 역할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네.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바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전에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중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에 익숙해지고 충전 인프라도 깔릴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블룸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바로 그 하이브리드 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단계다. 네. 이 과도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순수함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는 항상 이런 가교 기술이 필요합니다. 블룸에너지의 성공은 시장의 타이밍과 고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네. 완벽하지만 아직은 멀리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미래의 원대한 꿈의 모든 것을 건 플러그 파워. 그리고 오늘날의 전력 위기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블룸에너지. 두 회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어떤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블룸에너지처럼 천연가스를 사용해서라도 당장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가는 길의 필수적인 일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00% 친환경으로 가는 길을 늦추는 타협이라고 봐야 할까요? 즉,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최선이 차선의 적이 되는 상황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